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캐피탈 코드스테이치에서 CPO로 일하고 있는 구일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모님. 단순히 그냥 일을 하거나 열심히 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의도,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법한 주니어분들을 채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의지나 어떤 노력이나. 근데 그게 이제 조직에서 뭐 이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열심히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그런 분들은 잘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열심히 가고 나니까 자신은 번아웃이 돼 있고 매니저나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다시 동기부여가 안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벡터를 보면 힘과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안 하죠. 어떻게 잘 해내려고만 하는 것만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스스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주변 동료나 팀장이나 대표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축구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공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작은 조직이 되게 흔히 일어나는 경우, 저도 매일 이제 1대1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 뛰면, 그래서 그런 1대1이나 어떤 동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일은 잘 못해.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를, 물론 열심히 잘하면 제일 좋은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잘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일모님이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의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매일매일 자신이 매일 개선이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자신의 성장을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 다닐 때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자신이 성장과 평가를 조금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스타트업은 자기 자신을 에셋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성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되게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1년 회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측정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한 달 회고를 처음에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고, 매일 회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매일 어제보다 내가 오늘 뭐가 더 나아졌지? 를 회고하는 어떤 부지런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코드스테이치에서는 매일 뭔가 회고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은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저희도 회고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짧게 하진 않았었어요. 뭐 분기별, 연도별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더 이 회고 주기가 빨라지더니 이제는 매일 오늘 내가 무엇을 시도했는데 어제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뭘 실패했는지, 뭐는 나름대로 소규적인 성과를 이뤘는지 매일 글로 저희 전체 팀원분들이 남기고 있어요, 슬랙에.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남기면서 제가 이제 그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저도 스스로 자각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회고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나요? 엄청 많죠. 이게 왜 자기가 직접 인생에서 경험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이나 여러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얻는 간접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동료가 저런 시도를 저렇게 해서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을 성공했구나. 그리고 그분이 저 제3세계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직접 시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같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많죠. 되게 좋은 문화인 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경험해보고 배웠다면 거기에 저희는 뭐 한 30-40명이 한 번에 이렇게 회고를 올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많이 배우니까 또 이제 시간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절약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회고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회고를 하시는지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회고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회고를 하기 위한 내가 일하는 방식을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 머릿속엔 좀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근데 그럼 회고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어떤 일을 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이 정리를 해가면서 뭐 투도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아사나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일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설정했으며 상중하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냈다. 그럼 그 기록이 남으면 일주일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쭉 이렇게 데이트를 설정하면은 그럼 거기서 내가 상중하로 설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고가 가능하죠. 근데 회고를 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만 있거나 뭐 내 스케줄에 없던 기록이 다 안 돼 있으면 참 어렵죠. 그걸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일단 제 생각에는 정리하자면 1번은 일단 기록을 좀 해놓는 것. 그게 좀 기록의 습관화가 중요해요. 기록도 이제 기록 안 하던 사람한테 기록하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는 선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트에도 상관이 없고 어떤 소프트웨어로 사용해도 좋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일의 경험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일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에 조금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도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시행착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이 마구마구 스트림처럼 들어올 때 그거를 마구마구 처리해내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주니어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이 이렇게 막 지금 자갈 돌밥처럼 많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언제까지 먼저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고 나중에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시점에 그 일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혹시 저 일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을 보통 안 가지거든요. 결국에는 회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일이 막 쳐들어와도 똑같이 그냥 쳐낼 뿐이죠. 그럼 계속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역량이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는가를 저는 주별로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단 해보고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시간을 가지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할 시간을 나의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체계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니어, 어쨌든 뭐 경력이 있더라도 새롭게 그 일을 맡은 주니어로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확실히 그 체계가 없는 것들이 신입이나 주니어분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실제 입사하시고 나서 제가 문화 온보딩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주 진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반쯤 채워져 있는 물 한 잔 그림을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뭐 단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도 지금은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있고 갖춰져 나가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저도 예전 스타트업에서는 온보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Gmail만 딱 받고 그 다음에 그 온보딩 문서를 제가 온보딩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사람이 다음 사람 온보딩하는. 저는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제 체계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외국 기업 같은 데 가보면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니어가 딱 들어왔을 때 뭐 주니어에게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입사하고 나서 어떤 그 체계를 따라가면 굉장히 좋은 게 있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게 없다 했을 때 주니어의 태도가 와 진짜 엉망진창이다, 여기 정말 뭐 개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되게 어떤 분들은 좋게 보세요. 이런 게 없네? 내가 만들 수 있겠다. 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시면 되게 저라면 좋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모두가 가야 된다만 해도 좀 부정적이고. 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요런 두 키워드를 저는 그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많이 캐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직장을, 스타트업을 떠나서 모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읽는 게 상당히 대부분이죠. 뭐 메신저를 읽든 이메일을 읽든 기사를 읽든 보고서를 읽든 읽는 시간이 거의 한 90% 이상 될 거예요. 쓰는 시간이 또한 10% 되겠죠. 혹은 말하거나. 그래서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수많은 이 오해와 실수와 사고는 어떤 원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쓰잖아요. 네. 쓰고 나면 그 쓴 글이 그때는 내가 원글자가 되는데 네. 그 저자의 의도가 당연히 또 전달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일은 읽고 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는 잘 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왜 흔히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없이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많이 하지만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우리가 뭐 독서 모임을 한다 아니면 뭐 뭘 배운다 했을 때 우리는 지식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뭘 더 쌓아야지 잘 될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적거든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내는 그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뭐 이제 개발 쪽에서는 뭐 AP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발전시킬 생각을 잘 안 하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뭐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 근데 그 사람이 원체적으로 말을 잘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노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글을 잘 읽어 잘 써. 그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논리적인 업무 글쓰기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발전될 수 있다. 그걸 잘 알고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오늘 준비한 시간 되게 진짜 임팩트 있게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전 뭐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시거나 공유? 네. 저희도 코드스테이츠 현재 한 60 몇 분 계신데 저희도 경쟁력 있는 똑똑한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에서 모시고 있고 오늘 이제 답변 드린 내용들 중에서 그런 글쓰기, 업무, 스터디 문화 이 안에서 회고하는 문화 그런 문화들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더 발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진짜 많은 주니어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제가 주니어였을 때 어떤 고민이 많았나 되게 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일무님을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것도 궁금해요.